이제 설명했었던 뉴럴넷 모델을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치를 사용을 해서 뉴럴넷 모델을 학습을 할 거고요. 그 와중에 이제 데이터를 좀 불러오고 트레인 데이터 쪽에서 이제 미니 배치로 뱉어주는 그런 데이터 로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로더를 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변형해 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별도의 파이썬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펑션 파일들을 좀 불러와서 쓰겠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는 펑션들을 불러와서 사용을 하겠다. 뒤쪽에서 이제 여기에 있을 그런 것들도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에 코드가 적혀져 있는 그런 것들 설명을 하겠다. 어쨌든 데이터를 좀 전 처리를 해놨어요. 데이터를 전 처리를 해놨고 불러와요. 불러오는데 지금 여기서 학습을 할 모델은 니켈의 제거량, 니켈 불순물 제거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학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를 좀 전 처리해놨고 이 데이터를 나중에 불러올 때 어떤 형태인지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할 거예요. 학습하는 와중에 이것저것 좀 랜덤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랜덤하게 되는 것들이.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마다 결과물이 다르면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좋아지고 있는 건지 튜닝 패러미터 바꿔가면서 할 때, 하이퍼 패러미터 바꿔가면서 할 때 이게 뭐 좋은 방향으로 학습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랜덤 시드들을 다 확정을 지어 놓습니다. 확정을 지어놔요. 어쨌든 여기에는 데이터 정도 여기에 불러오는 거. 그러면 이제 데이터로부터 우리 피처 데이터랑 아웃풋 데이터를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피처 데이터와 아웃풋. 그래서 이따가 여기 데이터에서 값을 불러 모을 거예요. 값을 불러 모을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feature 데이터 train 1이라는 의미거든요. 요 녀석이 여기를 싹 돌고 나면은 121 곱하기 7개가 돼요. 즉 121일 동안에 매일매일의 데이터들을 모은 겁니다. 매일매일의 데이터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피처 개수는 지금 7개인 상황이에요. 피처 개수는 7개인 상황. 트레인 2도 마찬가지겠죠. 트레인 2도 121일치 데이터. 피처 수 7개. 요 피처가 들어가서 뉴럴넷 모델 통과해서 제거량 계산하고 이 피처가 들어가서 또 뉴럴넷 모델 통과해서 계산이 될 거예요. 제거량들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제거량하고 비교할 수 있는 실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겠죠. 제거량을 모아놨어요. 121일 동안에 제거량을 모아놓은 거. 그게 이제 아웃풋 데이터에 모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웃풋 데이터에 모아지겠다.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안에 이 데이터도 있고 이 데이터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으는 거야. 모으는 거다. 엑시스 1이어서 이쪽 방향으로 모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모으는 거예요. 즉 121일치짜리 니켈 들어오는 불순물 유량이 일단 있고 그 옆에다가 반응기 1번에 어퍼 템퍼러처, 반응기 또 1번에 로어 템퍼러처, 반응기 2번이거든요. 근데 공사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어퍼 템퍼러처, 로어는 이제 없고 익스포넨셜 취한 거 3개까지 붙어갖고 총 7개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6개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은 트레인 1, 니켈, 킬로그램 퍼 아워 데이터를 모읍니다. 여기서 이제 니켈이 선언이 되어져 있는 거라서 포맷하면 요 자리로 툭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니켈 들어오는
불순물 유량에다가 온도 데이터들이 피처로 잡혀져 있는 상황이다. 총 7개가 피처로 잡혀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데이터를 이렇게 정리하기 위해서 재생이 된다. 아웃풋 데이터 쪽도 제가 뒤에다가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아웃풋 데이터 쪽은 뒤에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요 트레인 1 피처 데이터인데 트레인 1에 대한 거 7개가 들어가서 여기서 열심히 웨이트들이 곱해져서 트레인 1에서의 제거량이 계산이 돼요. 거기다가 에이징 팩터 이따가 곱할 거고 서메이션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 트레인 1과 트레인 2에서 제거되는 양을 계산을 해준다. 이것과 아웃풋 데이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도록 이따가 목적 함수를 구축을 하겠다. 에이징 팩터 쪽 에이징 팩터 쪽 같은 경우에는요, 웨이팅 팩터가 하나, 2개가 있고요. 요 안에는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데이터가. 지금 뭐,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다 그랬잖아요. 저기에는 뭐가 되어져 있냐면, 요거가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요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게. 곱한 것까지 해서 이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1일차 때 요 값 있는 거고, 또 2일차 때 저 값이 있고, 누적해서 이제 처리가 늘어나는 거죠. 처리가 늘어나져서 뭐 이런 거 계산해보. 처리량에다가 이 맥시멈 캐퍼시티에서 빼갖고, 요 값이 매일매일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데이터 전 처리를 해서, 요렇게. 그리고 트레인 2에도 에이징 팩터가 필요하죠. 트레인 2에서도 요게 지금 정리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정확히 요만큼이 지금 데이터로 구축이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만큼. 그리고 W1, W2는 웨이팅 팩터로 뒤에서 선언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뉴럴렌 모델을 선언하기 전에 트레인 데이터는 28개, 매일매일 테스트할 거는 또 1개. 즉 28일치 데이터로 학습을 하고 29일치로 테스트를 하고 또 2일에서 29일치 토탈 28일치 데이터죠. 이걸로 학습한 다음에 또 30일치로 테스트하고 그런 의미예요. 트레인 데이터는 최신 28일치다. 이거는 뭐겠어요? 7이 나와요. 트레인 1에 피처 7개다. 트레인 2에 피처 7개다. 그리고 이 아웃풋 예측하는 건 1개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풋 사이즈 여기가 7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7개다. 히든 사이즈 1 여기 히든 노드 2개. 여기도 히든 노드 2개. 이거 두 번째 거거든요. 2개. 이렇게 할 겁니다. 아웃풋 1개. 에폭, 학습하는 에폭 총 5,000번 돌아갈 거고요. 학습하기 위해서 데이터 뽑아주는 거. 최신 28일치에서 이제 미니 배치 뽑아주는 그 사이즈가 28 곱하기 3분의 2인데 이게 정수가 아니니까 정수를 만들어라. 반올림이 되건 내림이 되건 그럴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미니 배치 개수를 선언을 해놓게 된다. 러닝 레이트 사람이 설정을 해줬고 0.003 정도로 가져갈 것이다. 이건 학습에 이제 필요한 하이퍼 패러미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뉴럴넷 모델을 이제 구축하는 파트예요. 여기 피처 7개 들어올 거거든요. 뭐 7개가 들어올 거고 히든 사이즈 2개까지 fully connected 하겠다 라는 표현이고요. 2개에서 또 이 두 번째 것까지 fully connected 하겠다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웃풋까지
fully connected 하겠다. 액티베이션 펑션으로는 이걸 사용을 하겠다. fully connected 하는 와중에 이제 패러미터들 initialization. 얘네들은 이제 이 에이징 팩터 쪽에 등장하는 패러미터를 선언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가 들어오면은 fully connected에서 일단 연결을 짓고요. 거기다가 액티베이션 펑션 한번 씌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fully connected로 연결을 짓고요. 또 액티베이션 펑션 씌우고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로 연결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징 팩터가 곱해집니다. 그래서 이 forward라는 거는 여기 피처부터 시작해서 여기 나오는 데까지 그 모델 스트럭처를 표현을 해준 거죠. 그리고 아까 내 요만큼은 데이터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여기 데이터로 들어올 거고요. X랑 에이징, 피처 데이터, 에이징 데이터, 데이터가 들어올 거다. 그렇게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패러미터 선언된 거를 보면 뉴럴넷에 이제 패러미터 선언된 걸 보면은 얘네 두 개뿐만 아니라 이제 뉴럴넷 안에 있는 패러미터까지 선언이 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스트럭처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들 선언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걸 하나 선언을 해 놓습니다. 미리 선언을 해 놔서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한 다음에 0.1로 클리핑을 걸어 놓겠다라는 얘기예요. 0.01보다 작으면은 웨이트를 0.01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펑션을 하나 짜놓은 거예요. 펑션을 하나 짜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넷 모델을 만들어줘요. 뉴럴넷 모델을 만들어준다. 뉴럴넷 모델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만든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만든 거고 크라이테리온이라는 건 일단은 MSE로 선언을 해놨고요. 지금 여기 뉴럴넷 모델 안에 있는 패러미터들을 좀 접근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가중치 클리핑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담스로 뭐 업데이트 하겠다. 이렇게 옵티마이저까지 선언을 해놓긴 했는데 이거는 뒤쪽에서 다시 한번 목적 함수 제대로 선언을 할 거고요. 옵티마이저도 아마 뒤쪽에서 다시 선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목적 함수랑 옵티마이저 선언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놔요. 피처랑 아웃풋 데이터, 에이징 데이터도 있다 그랬죠? 그걸로부터 최신의 28일치로 접근을 하고 뭐 테스트는 이제 29일치로 접근하죠. 뭐 그런 식의 이제 데이터를 학습하는 와중에 활용할 데이터들을 만들어 놓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미니 배치에서 랜덤하게 불러올 수 있는 트레인 로드를 넘겨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하게 돼요. 근데 요 트레인이라는 명령어 하에서 그 옵티마이저랑 목적 함수는 다시 한번 제대로 안쪽에서 선언이 됩니다. 그러고서 얘가 학습이 된 다음에 학습된 패러미터와 모델들은 이제 뱉어주게 됩니다. 뱉어주게 돼서 이따가 또 이 모델에서 하루가 지나면 이 모델로부터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뭐 테스트하는 그런 것도 있게 되고요. 데이터셋부터 일단 알아보자. 데이터셋부터 알아보면은 최신의 28일 데이터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스타트는 뭐 처음에는 0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거, 하루씩 늘어나는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최신의 28일치 데이터를 불러와요. 불러오고 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28일치 다음 거 29일치들이 이제 불러와지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에이징 데이터도 그거에 맞게 불러오는 거야. 에이징 데이터랑 아웃풋 데이터도 그거에 맞게 불러와요. 불러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를 조금 변경을 해서
변경을 해서 펑션을 하나 선언을 해 놓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갔을 때 이 데이터 로더를 사용을 하면 미니 배치 개수만큼 툭툭 뱉어줄 수 있는 로더를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씩 툭툭 던져줄 수 있게 로더를 선언을 해요. 그래서 트레인 로더, 그리고 그걸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 셋들을 뱉어줄 수 있는 형태로 구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짜진 거를 다시 한번 보겠다. 우리가 짜놨는데 어떻게 짜놨냐면 이런 데이터들 순차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인덱스, 같은 위치에 있는 데이터들이 툭툭툭툭 나가게 해줌으로써 이 데이터셋을 토치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로더를 활용을 해서 선언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최신 28일치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피처 쪽은 7개씩이었었죠. 여기서 이제 미니 배치 개수만큼 랜덤하게 뽑아준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28 곱하기 3분의 2 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 개수만큼 랜덤하게 뽑아주면서 그 학습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 에폭에서는 또 다시 랜덤하게 뽑아주면서 그런 걸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코드를 짜게 됩니다. 짜게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최신의 이제 28일치 데이터로 학습을 할 때 여기서 미니 배치 개수만큼 랜덤하게 훑으면서 에폭이 우리가 지정한 만큼 돌아갈 수 있도록 테스트 데이터 쪽에서는 뭐 하나씩 툭 튀어나오면 끝나는 거니까요. 별다른 건 없고요. 그걸 위해서 앞에서 데이터셋과 데이터 로더를 선언을 해놨다. 그래서 이런 트레인 로더들 확보를 해놨고요. 이걸 이제 넘겨줘갖고 미니 배치 개수만큼 툭툭 뱉어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인 로더를 넘겨줘갖고 이 안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패러미터에는 풀리 커넥티드 뉴럴 넷들의 이제 패러미터들을 학습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풀리 커넥티드 플러스 이제 웨이팅 팩터, 에이징 팩터에 있던 거 W1, W2까지. 그리고 그걸 학습된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있다가 또 넘겨줄 거예요. 넘겨주면서 조금씩 학습을 해나가도록. 최신의 28일치 데이터가 또 들어오면은 그걸로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웃풋을 이렇게 뱉어주는 형태가 되고요. 그 모델들을 이제 저장을 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꼴이 되겠죠. 트레이닝이라고 선언되어져 있던 파트를 타고 들어오면은 이런 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대상 패러미터,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대상 패러미터와 옵티마이저 아담 쓴다 라고 선언을 해주게 되고요. 이 안에서 이제 에폭만큼 트레이닝을 해주게 돼요. 그리고 에폭이 도는 만큼 1에폭 돌 때 최신 28일치 데이터를 미니 배치 개수만큼 업데이트를 합니다. 2에폭 돌 때 또 미니 배치 개수만큼 업데이트해서 패러미터를 한 번 업데이트 하겠죠. 한 번씩 이제 패러미터를 학습을 해나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트레인 로더를 불러와서 이런 코드를 해주면은 알아서 이제 미니 배치 개수만큼씩 뱉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 데이터를 이제 넣어주면 우리가 앞에서 구성을 해놨던 모델 스트럭처에 의해서 에이징 팩터 다음에 제거량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가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걸 토탈 더해야지 반응기에서 이제 제거되는 양이 되겠죠? 그것과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하겠다. 실제 데이터와의 미니마이제이션을 한다. 그 얘기죠. MSE 선언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었죠? 제거량들에 대해서 임밸런스가 없도록, 임밸런스가 작도록. 에이징 팩터 다음에네요. 그쵸? 에이징 팩터 다음까지 온 녀석들의 이제 차이의 제곱을 미니마이제이션 하겠다. 임밸런스를 줄이기 위한 텀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패러미터
패러미터 그 제곱, 패러미터 각각 제곱을 해서 더해준 거. 더해줘서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입니다. L2 레귤러라이제이션 텀. 그거를 이렇게 구현을 하고 있어요.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원하던 목적 함수를 구성한 꼴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웃풋 데이터와 차이의 제곱을 미니마이제이션 해라. 임밸런스를 작게 해라. L2 레귤러라이제이션 텀까지 목적 함수에 더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 함수를 구성을 해 놓습니다. 구성을 해 놓고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로 학습하는 게 여기 밑에 적히겠죠. 지금 칸이 부족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저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 이제 계산을 하겠죠? 목적 함수 다시 한번 적어놨고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한다.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디센트 방향으로 패러미터를 업데이트한다. 패러미터 업데이트하는 건 좋은데 그 패러미터들이 음수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0.01로 클리핑을 시켜주는 겁니다. 웨이트들을 클리핑을 시켜줘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또 여기서부터 다시 학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바깥으로 빼내주게 된다. 그래서 요것과 이제 요거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게 여기 첫 번째 줄에 적혀져 있고요. 여기 두 번째 줄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적혀져 있어요. 네, 여기서 에이징 팩터까지 곱해져 있는 게 더 정확히 적는 거네요. 에이징 팩터까지 곱해져 있는 게 더 정확히 적는 거다.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또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배치 개수만큼 얘가 평균이 내줘서 더해져 있는 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뉴럴넷들의 웨이팅 팩터들과 에이징 팩터에 있었던 웨이트들 그런 게 이제 학습이 되어지게 됩니다. 학습이 돼요. 그 학습을 한번 시키는 꼴을 지금 보고요. 한번 학습시킨 꼴을 봤어요. 바깥으로 이제 학습된 패러미터를 던져줬기 때문에 다음 턴에서 다시 최신의 28일치 그리고 그 지금 여기서 학습된 그 초기값부터 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학습을 돌아가게 시키는 겁니다. 즉 이렇게 뱉어줬어요. 한번 학습된 걸 뱉어줬고 최신 28일치로 학습한 거 일단 저장을 해놨고요. 여기 뒤쪽에서 이 작업을 또 해줘요. 이 작업을 또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1일부터 28일치 데이터가 아니라 2일부터 29일치 데이터로 트레인 로더를 재선언을 해줍니다. 재선언을 해줘요. 재선언을 해줘요. 요 스타트가 원래는 0이었다가 1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재선언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꼴이 구현이 되겠죠. 그걸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학습된 이걸 가지고서 모델을 테스트를 합니다. 즉 29일차 데이터가 여기 있거든요. 그걸로부터 끄집어내서 29일차에 예측되는 제거량을 예측을 해요. 제거량을 예측을 하고 실제 데이터랑 비교를 해줄 거예요. 예측되는 얘네들이 지금 스케일링이 되어져 있는 채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다시 리얼 값으로 바꿔주는 작업들을 한다. 그래서 오차율을 계산을 하고 또 임밸런스는 어느 정도가 있는지 계산을 하는 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간략화를 해놨어요. 여기 더 지저분하게 뭐 되어져 있었는데 그런 걸 좀 간략화를 해놨습니다. 임밸런스 체크하는 파트, 뭐 퍼센트 에러 체크하는 파트 정도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안 할 거니까 그레디언트 뭐 계산할 생각 하지 마라. 그렇게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패러미터들 이런 코드를 하나 돌려보시면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뉴럴넷에 그 패러미터에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 이건 에이징 팩터 쪽에 있던 그 패러미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프로젝트에서 학습해봤던 그 뉴럴넷 코드를 살펴본 거예요. 코드를 살펴봤고 좀 복잡하긴 한데 그 AI 화공개론 쪽에서 이제 배웠던 거 기본 틀
기본 틀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확장이 돼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에 또 사용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훑어볼게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기본적인 패키지들을 불러오는 파트,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파트. 지금은 일단 니켈 제거량을 예측해 줄 수 있는 뉴럴넷을 학습을 한다. 학습하는 와중에 랜덤성이 조금 껴들어가기 때문에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랜덤을 하나로 고정을 해 놓은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데이터를 불러온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뽑아내서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니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21일차 데이터가 있는데 모든 데이터를 다 쓸 필요 없이 이런 피처들에 대한 데이터만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1 곱하기 7짜리가 트레인 1에 대해서 모여지고 트레인 2에 대해서도 그렇게 모여진다. 아웃풋 데이터는 각각 제거량 그 데이터 정리해서 또 121을 곱하기 1짜리로 모아주게 된다. 그래서 이따가 여기로 들어갈 데이터들과 여기로 나온 것과 이제 비교할 아웃풋 데이터가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에이징 팩터 쪽에도 데이터를 넣어줘야 돼요. 지금까지 누적 처리량이 얼마냐라는 정보를 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이제 또 데이터로 넣어주고 요거는 튜닝 패러미터가 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또 만들어주는 작업이 된다. 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하이퍼 패러미터들을 선언을 해 놓는 거죠. 여기는 7개가 들어갈 거고 7개가 들어갈 거고 아웃풋은 1개짜리 아웃풋은 여기 1개짜리 그런 것들 이제 선언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사이즈들 선언이 되어져 있고 히든 노드 사이즈 2개 여기 1개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에폭은 5000개 미니 배치는 28일 데이터들 뽑아다가 쓸 건데 얘를 대략적으로 한 2번씩은 훑을 수 있게 3분의 2씩 뽑아가지고서 평균 내갖고 미니 배치 평균 내갖고 웨이트 한 번씩 업데이트 해줄 수 있게 되어져 있다. 러닝 레이트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다. 러닝 레이트도 사실 첫 번째에서만 얘를 쓰고요. 그러니까 최초 28일치 데이터로 뉴럴넷 한번 업데이트 할 때 이걸 쓴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1일부터 28일치 데이터로 한번 업데이트 할 때는 0.003을 쓰고 2일부터 29일치 데이터 가지고서 이미 좀 학습된 뉴럴넷 그거를 조금 업데이트 할 때는 이 러닝 레이트를 줄여나갈 거야. 그 코드까지는 여기 뭐 포함은 되어져 있지 않은데 결국 그 아담 옵티마이저 쪽 러닝 레이트 선언한 파트에다가 넘겨줄 때 좀 작은 값을 넘겨주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뉴럴넷 구조 선언하는 것도 이해를 하셨죠? 피처가 들어와서 fully connected 액티브 펑션 하나 씌워준 것까지 왔고 거기서부터 또 fully connected 액티브 펑션 한번 씌워주는 것까지 왔다. 그 다음에 fully connected 그 다음에 에이징 팩터 곱해진 거 이게 기본적으로 forward해서 피처 데이터와 에이징 피처 데이터 여기 X 요것과 에이징 요거 데이터 받아갖고 패러미터들 해서 요거까지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에 X 데이터 들어가고 요 에이징 팩터 쪽에 에이징 데이터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여기 아웃풋 계산되는 거 에이징 팩터까지 곱해진 아웃풋 계산되는 거 그것까지는 이 forward에 다 묶여져 있는 거다. 이니셜라이제이션들 선언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이런 클리퍼라는 걸 좀 선언을 해서 음수가 되지 않도록 0.01로 좀 센서티비티가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0으로 하면 센서티비티가 또 없기 때문에, 피처의 센서티비티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살려주기 위해서 0.01 정도로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건 뭐 사람이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렇게 선언을 하는 순간 모델 1은 이게 들어가서 여기까지 계산되는 거, 이게 계산돼서 여기까지 계산되는 거, 클리퍼는 그 아까 클리핑하는 거 0.01 이상으로 클리핑하는 거 mean squared error를 의미한다. 우리가 학습해야 되는 패러미터들이 뭔지, fully connected 플러스 에이징 팩터네 2개씩 있는 거, 그걸 이제 패러미라고 선언을 했다. 패러미트. 이걸 어쨌든 학습을 할 건데 이거는 다시 한번 선언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요 안에 다시 한번 선언이 되어져 있다. 옵티마이저들은. 그래서 최신 28일치 데이터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최신 28일치 데이터를 여기서 피처랑 에이징 쪽 뱉어내줄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미니 배치 개수만큼 뱉어내줄 수 있게. 얘도 어쨌든 그 29일치 데이터 하나 툭툭툭 뱉어줄 수 있게 로더를 구성을 해놨다. 로더를 구성을 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학습을 여기서 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셋 보면 최신 28일치 데이터들 불러오는 거. 얘는 최신 28일치 지나서 다음 하루치 거 불러오는 거. 얘도 이제 하루 지나서 거 불러오는 거. 얘는 이제 최신 28일치 데이터, 테스트는 또 하루 지나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한 다음에 이 로더에다가 제공을 해줌으로써 최신 28일치 데이터에서 특히 미니 배치 개수만큼 툭툭툭툭 다양하게 셔플링해서 올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다. 얘는 셔플은 안 되고 그냥 다음날 하루치 거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뱉어줄 수 있는 로더다. 그래서 여기 약간의 이제 사용자가 보정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기존 그 로더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5개나 뱉어줄 수는 없게 되어져 있어요. X, Y 이렇게 2개만 뱉어줄 수 있게 되어져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트레인 로더에 있고 테스트 로더에 있어요. 그래서 요 한 스텝, 최신 첫 번째 학습하는 그것만 이제 학습하는 걸 볼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그 트레인 로더 쪽에 이 데이터를 넣어주고 이 데이터를 넣어주고 하면서 최신은 어쨌든 28일치 데이터로 학습하는 걸 반복해서 그냥 구현만 해주면 돼요. 어쨌든 우리는 이 첫 번째 걸 좀 보자. 그래서 트레이닝을 가서 보면 옵티마이저 다시 한번 선언이 되어져 있고 28개씩 미니 배치 개수만큼씩 28개 중에 미니 배치 개수만큼씩 툭툭툭툭 와서 미니 배치 개수만큼씩 아웃풋을 계산을 해준 거예요. 계산을 해주고 얘네 2개를 더해줘야지 그 미니 배치 개수에 대한 미니 배치 그 각각에 대한 개수만큼 예측되는 제거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랑 아웃풋 실제 데이터 비교한 거예요. mean squared error 이거에 이제 제곱이 들어가고 임밸런스 깨지지 않도록 레귤러라이제이션까지 L2 레귤러라이제이션까지 목적 함수를 선언을 했다. 그 목적 함수 가지고서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한번 업데이트하고 패러미터 음수로 가지 않도록 한번 클리핑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목적 함수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학습이 한 번 되는 거 여기를 살펴본 거고요. 요거 구현해주고 싶으면은 트레인 로더 쪽에서 최신 28일치 데이터 넣게 한 다음에 학습된 패러미터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한번 업데이트 된 게 여기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재생이 되면 거기서 조금 업데이트 되는 게 됩니다. 그때 이 러닝 레이트를 0.03이 아니라 좀 작아진 걸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스타트만 아까 된 0이었었는데 얘를 1로 키우면은 이제 2에서 29일차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나중에 또 3에서 30일차 넣어주고 싶으면 이거 스타트만 2로 키워주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학습이 돼나가게. 그래서 이렇게 트레인을 좀 묶어놓은 거예요. 펑션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하는 파트. 하나 툭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다음날 하나 툭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예측을 해주고 요걸 이제 실제 데이터로 전환을 해줘야 돼요. 실제 데이터로 전환을 해주게 되고요. 우리 테스트 데이터도 실제 값을 전환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에러를 한번 계산을 하고 임밸런스도 계산을 해준다. 트레인 1에서 제거됐냐? 트레인 2에서 제거됐냐? 임밸런스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추가적인 코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AI 화공계론에서 배웠던 거를 조금 복잡하게 변형한 목적 함수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응용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